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송원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를 해드릴 내용은 이제 케글 컴피티션에 올해 4월에 이제 알래스카 2 컴피티션이 열렸었는데요. 알래스카 2 컴피티션에서 골드 메달을 얻게 됐던 이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보고자 이런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가볍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케그를 한 2019년 초 정도에 케그를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 뒤에 쭉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대학원에 입학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요즘은 케그를 많이 못하고 있어서 현재 랭킹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딥러닝 모델에 대한 여러 취약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대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런 것들을 담은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미지 컴피티션 역시 어떤 EDA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데, 그 EDA를 진행한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CV 스트래터지를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번 대회에 맞는 EDA를 통해서 나온 어떤 어그멘테이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 팀이 사용했던 여러 모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에 모델들 외에 이제 저희가 5명의 팀이었는데 이번 대회만을 위해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목차인 오버뷰입니다. 네, 일단은 알래스카 2 이미지 스택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4월 28일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진행되었던 대회였고, 그 다음에 이 대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어떤 데이터 은폐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란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의 한 종류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상으로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디지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디지털 컨텐츠들에 이제 해커나 여러 가지 악의적인 공격자 또는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주체들, 그들 사이만의 어떠한 데이터를 이제 이미지에 이렇게 은폐를 시킵니다. 그 은폐하는 알고리즘은 되게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어떠한 정보를 은폐를 시킨 다음에 그 은폐된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전 이미지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눈에 띄는 그런 무언가가 아예 전혀 없는 거죠. 이때 이 결과로 이제 정보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은 통신을 이제 암호화하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모르지만 특정 시그니처로 복호화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기법들을 통했을 때만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은폐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디지털 워터마크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이미지들의 이제 저작권 소유자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녹여내는 데이터 은폐 기술의 이제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목적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해 있고, 따라서 이 대회는 정상 이미지가 있고 그 스테가노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때 정상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라고 하고, 어떤 데이터를 은폐시킬 데이터를 페이로드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때 커버 이미지에 어떤 페이로드를 섞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은폐시키고자 하는 정보를 이제 암호화를 시켰을 때 그 이미지를 이제 스테가노 이미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이 커버 이미지와
스테가노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가 커버 이미지냐 아니면은 스테가노 이미지냐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알래스카2에서 사용한 이제 스테가노 알고리즘은 아래 세 가지인데요. 저도 이 스테가노 도메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저랑 함께 했던 팀메이트들이 뭐 스테가노 이미지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께 많은 자문들을 구해가면서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이미지가 스테가노냐 아니냐 0일로 이제 리턴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확률값에 대한 이제 AUC를 계산을 해서 그 웨이티드 AUC가 이번 대회의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워낙 유명하신 유한님과 저 그리고 같은 카이스트에 계셨던 여러 많은 분들께 연락을 어떻게 하게 되어서 이제 도메인 전문가 두 분과 그다음에 캐글러 두 명, 저를 포함한 두 명이 합쳐서 이제 팀을 이제 맺었고요. 이제 한 대회 일주일 전까지 이렇게 대회를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이제 탑 1이나 탑 2 또는 상금권으로 위치를 하고 싶어서 그랜드 마스터 한 분께 이제 연락을 드려서 정말 캐그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모두들 알만한 그런 이제 기바라는 그랜드 마스터를 모셔서 이제 같은 팀을 맺고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바는 정말 이제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최종 등수는 이제 퍼블릭 리더보드는 이제 뭐 기바의 이제 서포트와 저희가 그동안 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뭐 탑 2까지는 이제 저희가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쉐이크업이 없을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프라이빗 리더보드에도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를 했지만 사실 이제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는 약간 이제 등수가 떨어지게 돼서 최종 8등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파이프라인은요, 먼저 EDA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저희가 캐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해당 정보를 어떻게 이제 이후 대회를 진행하면서 녹여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따라서 CV 스트래터지를 어떻게 정하고, 구체적인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어규멘테이션들을 썼는지, 그 다음에 모델은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앙상블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DA 과정입니다. 이제 EDA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 이미지에 대한 특성, 그런 것들을 또는 대회 태스크에 대한 특성,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어떤 모델링이나 어그멘테이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은 해당 도메인을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이제 스테가노 애널리시스와 관련된 대회였고, 이제 스테가노 그래피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도메인 그 널리지를 얻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이 모든 이미지들이 다 저희에게 JPEG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JPEG을 이제 RGB 이미지로 로드를 해야 어떤 모델이 이런 RGB를 처리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일단은 첫 번째로 JPEG 이미지를 로드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스테가노 그래피에서 이제 어떤 정보량들이 어디에 삽입되는가 하냐면은 이 JPEG
압축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용되는 여러 그 아이덴티티들의 이제 스테가노 그 정보들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런 이유에서도 이제 JPEG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JPEG에 대해서 일단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JPEG 이미지를 RGB 이미지로 로드를 할 때 첫 번째로 이제 그 DCT coefficient라는 밸류가 압축 그런 과정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DCT 개수를 어떤 DCT 개수에 이제 선형적인 연산을 가하면은 YCbCR 채널로 이제 그거를 변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YCbCR을 이제 또 어떠한 뭐 여러 연산들을 거치면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RGB 포맷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RGB 이미지를 어떻게 저장하는가가 JPEG이니까 그 어떻게 이제 다시 로드를 하는가가 이제 그 거꾸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첫 번째 과정은 JPEG 그 이미지를 딱 그냥 로우 포맷으로 딱 뜯어 보면은 DCT coefficient 밸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밸류를 YCbCR 채널로 바꾸는 과정은 어떤 이제 선형적인 연산입니다. 따라서 선형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그 밸류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어떠한 정보 손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밸류 그대로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페이로드는 여기 보시면은 이 YCbCR 채널 이제 각각 그 공간에 이제 페이로드가 독립적으로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말 이 대회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YCbCR 채널을 RGB 채널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 이게 정말 이제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오픈CV나 또는 PIL 이미지 그런 걸로 이제 이미지를 열게 되면은 YCbCR에서 RGB로 바꿀 때 라운드 연산을 한다던가 어떤 트렁케이트 연산을 하기 때문에 정보량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이로드, 그러니까 스테가노 정보 자체는 YCbCR 채널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량이 만약에 여기서 트렁케이트 되거나 라운드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페이로드 자체도 이제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모델이 결론적으로 커버 이미지와 스테가노 이미지 사이에 어떤 이 페이로드 정보를 잡아내서 얘가 커버다, 얘가 페이로드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사라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대회를 계속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정말 큰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하면은 YCbCR을 RGB로 연산을 바꿀 때 이 라운드 연산이랑 트렁케이트 연산을 통해서 정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라운드를 하지 않고 트렁케이트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이미지 자체를 한번 이렇게 찍어 봤는데요. 먼저 그 커버 이미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미지고, 이 커버 이미지에 이제 DCT 채널, DCT 레벨로 커버 이미지를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DCT만 로드를 해서 그 DCT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플랫을 찍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제 DCT 레벨 정보가 그러니까 페이로드가 DCT 레벨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DCT 레벨만 이제부터 플랫을 찍어볼 생각인데요. 먼저 찍어본 것이 이제 스테가노 알고리즘 중 하나인 그 JM 알고리즘을 이제 DCT 레벨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눈으로 보면은 별 차이 없지만 두 개의 이제 차이를 직접 플롯으로 찍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번째 이미지처럼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니어도 역시 이런 식으로 찍어봤고, 그 차이 역시 여섯 번째 이미지처럼 이제 존재를 하고, UERD 역시 그 여덟 번째 이미지처럼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플랫을 이제 diff와 관련된 플랫만 살펴보면은 주니어드나 이제 UERD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정보량이 적죠. 정말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까맣고 여기 빨간색이 아주 드문드문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정보량 자체가 매우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두 번째 이미지 역시 거의 뭐 사람의 육안의 눈으로는 그 정보량 자체를 볼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적은 정보량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이미지를 플랫을 찍어 보면서 저희가 캐치한 두 번째 특징은,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 이게 나무 이미지잖아요. 여기 정보량이 어디에 많이 삽입이 되어 있냐면은 하늘보다는 나무에 많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커버 이미지에서 어떤 텍스처가 좀 이제 여러 텍스처가 짙은 그런 공간에 이미지가 많이 삽입 정보량이 텍스트가 짙은 공간에 정보량이 많이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의 이미지 역시 뭐 여기 위에 하늘 이미지보다 여기 뭐 산인가요? 산처럼 생긴 그 공간에, 그러니까 텍스트가 훨씬 이제 짙은 공간에 이제 정보량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플러스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특성을 캐치를 했고, 첫 번째 정보량 자체가 매우 적다. 따라서 이 적은 정보량을 어떻게 하면은 모델이 잘 이해를 하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이미지의 이제 텍스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구나. 이 두 가지 이제 측면을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한 이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제 JPEG 특성인데 8x8 이제 그리드 형태로 이제 이미지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에피션트 밸류 자체가 그리드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애초에 압축을 할 때 8x8로 나눠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드 관련된 여러 메커니즘들을 어그멘테이션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잘 먹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 번째 직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직관을 가지고 CV 스트레터지를 저희가 이제 나눠봤는데요. 일단 먼저 커버 이미지랑 스테가노 이미지 사이에 두 가지 전부 다 저희가 트레인 이미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정보량, 그러니까 페이로드 삽입량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제 YCBCR 각 채널별로 이제 커버와 스테고 사이에 이제 DCT 개수 그 밸류의 차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빼면 되죠. 그 차를 A라고 하고, 그다음에 각 채널별로 이제 DCT 개수가 0이 아닌 값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은 이 A와 B를 나누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스테가노 이미지의 정보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러한 정보량을 각 스테가노 이미지마다 모두 구해서 이를 이제 10개로 이제 비닝을 한 다음에 그 밸류를 토대로 이제 그 밸류가 이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5 폴드와 나중에는 이제 10 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 폴드의 이제 각 폴드마다 정보량이 골고루 된 그런 스테가노 이미지와 커버 이미지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측면인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EDL을 통해서 소량의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캐치를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앞서 말했지만 오픈CV나 PIL로 이미지를 직접 불러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아래에 이제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CVT나 PIL은 이제 라운드 연산이랑 트렁케이트 연산을 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량의 정보밖에 없는데 이 초량의 정보마저 사라지게 되면은 저희의 이제 태스크 자체가 정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처리를 정말 잘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는 일반적인 RGB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Reconstructed RGB라는 새로운 RGB 포맷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Reconstructed RGB는 DCT 코에피션트를 YCBCR 채널로 바꾸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YCBCR 채널에서 RGB로 바꿀 때 라운드 연산과 트런케이트 연산을 이제 빼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원래대로라면은 0에서 255 픽셀 밸류가 이제 당연히 소수점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최소값이 0이 아니고 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최대값이 255가 아니라 259, 뭐 260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대신 정보량 자체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태스크에는 맞는 방식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255 밸류가 꼭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딥러닝 그 모델 이제 이 소수 밸류 자체를 그 인풋 텐서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개 커널에 있던 테크닉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커버 vs 스테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고를 여러 가지 총 9개의 세부 레이블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고 이미지가 총 이제 퀄리티 팩터별로 저희가 3가지로 나눴고, 그 다음에 스테고 알고리즘별로 3가지를 나눠서 총 이제 9가지의 레이블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퀄리티 팩터 0, 뭐 JEM, 퀄리티 팩터 0, UERD, 퀄리티 팩터 0, 뭐 그 주니어드 이런 식으로 맞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총 레이블 자체를 하나의 레이블을 9개의 레이블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스테고라고 한 번에 맞추는 것보다 얘는 어떤 퀄리티 팩터에 어떤 스테고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게끔 모델을 이제 의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방식이 훨씬 더 스코어가 더 잘 나왔고, 따라서 이런 방식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그멘테이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스라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고, 이 어그멘테이션에는 이제 기본적인 뭐 토치 비전에서 제공해주는 트랜스폼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트랜스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 어그멘테이션을 자주자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이제 컴피티션을 할 때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어그멘테이션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브라이트니스를 바꾼다던가, 뭐 채도를 바꾼다던가, 뭐 이러한 여러, 또는 색을 약간씩 바꾼다던가, 또는 시프트 연산을 한다던가, 뭐 로테이트를 한다던가, 어쨌든 이런 정말 많은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거나, 또는 뭐 가우시안 블러를 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와 관련된 어그멘테이션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대회에 있어서는 그 스테가노 정보 자체가 매우 극소량이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가 끼는 연산들, 그러니까 로테이트 30을 하게 되면은 보관법을 통해서 그 픽셀 밸류가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 보이지만, 따라서 이제 그런 어그멘테이션들은 그 정보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전혀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태스크 자체를 이제 망가뜨릴 수가 있는 그런 어그멘테이션들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 대회에서는 정보량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섰기 때문에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목표 자체가 커버와 스테고 사이에 그 소량의 정보량을 탐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정보량 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뭐 픽셀 값을 바꾸는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제 픽셀을 그대로 보존해주는 어그멘테이션 중에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어그멘테이션은 뭐 호리존털 플립이나 버티컬 플립, 또는 이제 90도만 돌린다던가, 그런 이제 연산 자체는 픽셀 자체를 바꾸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그멘테이션 중에서 또 하나는 이제 그리드 셔플이랑 이제 그리드 드랍아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리드 관련된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격자로 나눠서 그리드 드랍아웃은 이 격자로 나눠진 이미지에서 특정 격자를 아예 뭐 드랍아웃을 아예 빼버린다던가, 뭐 컷아웃을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그리드 드랍아웃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드 셔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로 나눈 다음에 이 이미지를 뭐 이렇게 섞는 거죠. 셔플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1번, 2번 이미지를 섞고, 뭐 3번, 4번 이미지를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어쨌든 이제 그리드 형태로 이제 이미지를 섞어내는 것이 이제 그리드 셔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도대체 왜 이런 그리드 셔플을 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의 형태 자체가 완전 일그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뭐 차 이미지가 있거나 산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셔플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눈으로는 이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그런 이미지가 돼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왜 이러한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했냐면요.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퀘스천에서 저희가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는데요. 뭐 우리의 모델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미지의 쉐입, 그러니까 이미지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테가노 정보의
이제 스테가노 정보가 텍스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지의 텍스처를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약간 이제 이런 질문에서 먼저 이 그레이드 셔플과 관련된 어그멘테이션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정답으로는 뭐 이미지를 정말 이제 그냥 픽셀별로 다 섞어 버리면은 사람의 눈으로는 이제 절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텍스처에 좀 더 잘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 하에 이제 이미지를 이 셔플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이미지의 이제 모든 픽셀을 다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로 안 그러니까 그리드 사이즈가 원 바이 원이 되는 것이지요. 원 바이 원 상태로 그냥 이제 이미지를 다 섞었을 때 뭐 그때는 모델이 더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그걸 난잡하게 섞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원 바이 원으로 섞는 것이 아니라 기본 그리드 유닛을 앞서 이 JPEG을 저장을 할 때 8 바이 8이 기본 유닛이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최소 단위를 8 바이 8로 하고 그 이미지를 막 섞어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8 바이 8 뿐만이 아니라 기본 유닛을 8 바이 8에서 16 바이 16, 32 바이 32, 64 바이 64, 256 바이 256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유닛을 점점 바꿔가면서 그리드 셔플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스코어가 좋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리드 셔플 그 어그멘테이션을 저희는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는 앞서 EDA를 통해서 저희가 쉐입이 아니라 그 정보량이 텍스처 위주로 이렇게 쫙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텍스처를 잘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뭐 쉐입은 보지 말고 텍스처만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를 해서 이 그레이드 셔플이라는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링 과정인데요. 모델링 자체는 이제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흔히들 이제 백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미 커널들 자체도 정말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파이토치 프레임워크에서 Efficientnet B0, B3, 그다음에 B4, B7 이거랑 이제 레즈넥스트넷이라는 알고리즘 그 모델을 앙상블에서 최종적으로는 제출을 하게 되었고,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이게 학습이 엄청 오래 걸리다 보니 이제 리지션 플레이츠라는 스케줄러를 가장 기본적인 스케줄러를 활용을 하게 되었고, 로스는 아까 봤듯이 이제 그 총 레이블이 저희가 2개에서 10개로 바꿨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그냥 무난한 야당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에폭 자체는 이제 100 에폭 이상을 돌리게 되었고, 이게 이제 데이터가 정말 크고 학습 자체가 이 소량의 정보를 탐지를 해야 돼서 낮은 러닝 레이스로 정말 오래 학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이제 실험 한번 하는데 뭐 2일 걸리고 뭐 엄청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TA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제 8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TTA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어떤 이미지가 존재를 할 때 테스트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이미지를 어떤 모델에 적용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바로 뭐 결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TTA라는 이제 그 테크닉은 테스트 이미지도 그 트레인 과정에서 사용했던 어그멘테이션들 있잖아요. 뭐 로테이트를 한다던가 좌우 플립을 한다던가 위아래 플립을 한다던가 그 어그멘테이션들을 이렇게 가한 다음에 이 각각의 이미지를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아웃풋이 각각 존재할 것이잖아요. 이 세 가지의 아웃풋을 앙상블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뭐 안정된 결과를 가져오거나 뭐 부스팅된 결과를 가져온다 해서 뭐 요즘 캐글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죠. 이거 외에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 이것은 기바의 아이디어였는데, 기바가 최근에 이미지 컴피티션에서 정말 즐겨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끝단에서 정보를 그 점수를 약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모델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스케줄러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학습이 끝났을 때 이제 스케줄러가 있을 그 러닝 레이스 있을 텐데, 이 모델의 웨이트를 학습된 웨이트를 그대로 로드를 한 다음에 그 백본을
프리즈를 시키고 맨 마지막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그 아주 작은 러닝 레이스로 뭐 20의 폭 더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스코어의 부스팅이 아주 약간씩 더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해서 이제 기바의 아이디어였고, 이 과정을 만약에 이제 앙상블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섞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물론 GPU가 정말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모델을 여러 개 로드를 한 다음에 이것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만 더 학습을 해서 그 아웃풋을 평균을 내면 훨씬 더 좋더라, 뭐 이런 결과가 있었고, 데이터 전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스테가노 정보 자체를 뒤집어서, 그러니까 DCT 레벨에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더니 뭐 스코어가 약간 더 올라가더라, 뭐 이러한 이제 뭐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왜 2등에서 8등으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상위 솔루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다른 상위 솔루션, 저희는 이제 YCBCR 채널의 정보를 이제 RGB로 바꿔서 활용을 했지 YCBCR 자체를 모델에 학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한 100여 표 정도 학습을 했을 때 스코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받아서 그 에피션트넷 같은 백본에 넣어서 학습을 했을 때 YCBCR은 그 이미지 그 도메인 자체가 달라가지고 학습이 초기에 잘 안 돼서 저희가 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200의 폭, 300의 폭 하면은, 또는 그거를 앙상블에 활용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부스트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DCT 정보 역시 그 직접 바로 모델로 학습을 하고 그 결과만 그 단일 모델만 제출을 했을 때는 정보가 그 스코어가 매우 낮아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앙상블 했을 땐 어느 정도 약간 부스트가 있었고, 특히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부스트가 매우 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초반에 약간만 하고 더 버렸던 것이 뭐 쉐이크업의 원인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저의 발표는 다 마무리됐고,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이제 어떤 퀘스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